안녕하세요. 위너스 부동산 중개법인 김서연 팀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성수동 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남성수 위주로 한번 소개해봐 드렸습니다. 최근 대기업 사옥 이전이나 개발 호재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성수 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 위주로 한번 소개해봐 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 저랑 같이 북성수 투어 한번 떠나보실게요. 거의 한 10m 정도. 에헤이. 먼저 북성수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무신사 캠퍼스입니다. 공간 전문 기업 오티리 코퍼레이션과 요진 기업에서 420억에 매입을 한 뒤에 공동 개발을 한 뒤에 1,300억의 마스터 운용사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은 전층 다 무신사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한 어느 정도? 전층 다 사용하면 네. 한 달에 억대는 되겠죠? 억대가 넘어가요? 네, 억대. 한 5천만 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5,700평 규모이거든요. 여기 무려 보증금 50억에 와. 임대료 8억 원 수준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피디님, 성수동 그 투자에 되게 진심인 기업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뭐 생각나는 기업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네네.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도 되게 진심이죠. 네. 그리고 저기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신사. 무신사도 되게 성수동에 이제 투자하는데 진심인 기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성수동을 들어왔을 때는 스파크 플러스라고 뚝섬역 앞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임차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두 번째로 이제 사옥을 이제 점점 늘려가면서 이쪽 아까 보셨던 그 무신사 캠퍼스 거기 이제 통임대를 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런 이제 스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성수동을 투자부터 들어온 게 아닌 점이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남성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필지들이 굉장히 크죠. 네, 큼직큼직한데 여기는 네, 좀. 여기는 이전에 그 공장들도 좀 많았고 아무래도 필지들이 좀 크게 있었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뭐 운용사 이런 데서 매입을 하셔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업무 시설도 많이 바뀌고 있는 편입니다.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한 곳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사 현대오토에버에서 사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7년 1월,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에 전층 다 이제 사옥으로 쓸 예정에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원래 강남에서 삼성동 쪽에서 한 4-5군데 정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한 2-3군데 정도 정리는 하고 부서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계획에 있는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 시설이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뭐 어린이집이나 부대시설로 이용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근데 여기 주변에 공사 많이 하면은 네. 지금 저렇게 보이는 서울수 금강 아파트요? 아미움 저기 거주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네. 시끄럽겠어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지원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위로금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 그런 게 있나요? 네, 뭐 저희가 왜 이런 대규모 공사 말고도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옆 건물이 이제 뭐 좀 컴플레인을 걸거나 하면 지원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페인트를 좀 다시 칠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또 서로 협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여기는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인데요. 신세계 그룹의 G마켓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 파이낸셜 센터라고 아시죠? 네. 역삼역에 있는 네. 거기서 16년 동안 이제 임차를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전사가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예 싹 다 정리하고. 네네, 거기는 이제 아예 다 퇴거하시고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 6층부터 지하 11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강남 파이낸셜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무려 2배 정도 연면적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북성수로 이전하는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강남이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강남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많은 임직원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접근성이나 지하철역이랑도 가까워야 되고, 북성수는 아무래도 2호선의 중심지에 있고 주변에 뭐 식당이나 뭐 이런 인프라들이 좀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료가 강남 수준에서 똑같이 북성수에 오면 연면적을 2배 정도로 가져갈 수 있으니 좀 더 사용감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성수로 좀 많이 이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디님 혹시 그 테라로사라는 카페 아실까요? 알죠. 테라로사가 강릉에서 시작된 카페 브랜드인데요. 예술의 전당이나 뭐 제주도, 그 다음에 역삼동에도 있고 지점이 되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동에도 신도립고 1층에 500평 규모로 입점이 된다고 하네요. 테라로사는 보통 지점마다 컨셉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카페치고 500평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뭐 성수동 놀러 오시는 워크인 고객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배려를 해서인지 보이시는 여기 앞에 지상 3층 규모의 이제 테라로사 전용 주차장도 신설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 고객들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카페가 뭐 여기는 진짜 누구나 다 알 그런 카페죠. 남성수 쪽에서 창고를 활용한 카페로 대표적인 카페를 뽑자면 이제 대림창고라면, 북성수에서는 어니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어니언이에요? 네네. 북성수가 사실 지금처럼 상권이 이제 활발하지 않을 때, 그때 어니언이 사실 북성수 상권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좀 유명한 카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북촌, 안구, 광장시장, 미아 이렇게 분점을 내면서 되게 잘 이어가고 있는 카페 브랜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성수동인데 거주단지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롯데캐슬이랑 아이파크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는 주거단지도 같이 있는 입지라서 동네 분위기가 좀 나죠. 네네. 네, 이제 가는 길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매매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좀 매매된 지는 조금 됐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북성수에서 좀 보기 어려운, 좀 금액대가 그래도 무거운 360억으로 거래된 매매 사례인데요. 와우. 네, 2025년 작년에 8월에 거래가 되었고, 토지 평당가는 한 1억 7천 선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매도인은 중국 분들한테 좀 인기 많은 패션 업체 ADLV에서 이제 가지고 계셨다가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케팅 회사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0억이면 사실 북성수에서 좀 무거운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매입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와, 이것도 거래가 되었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잘 매입하셨다. 아, 잘 매입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3%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져가기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나가는 이 라인이 왼쪽에는 롯데캐슬, 오른쪽에는 아이파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각각 뭐 한 600, 650세대 이렇게 총 1200세대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수역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대규모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파트 끝자락에서 이제 시작되는 골목길 안쪽입니다. 이쪽 거리도 신축되거나 아니면 신축 중이거나 아니면 리모델링된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건물이 2025년 작년 9월이죠. 9월에 61억에 평당 1억 2,6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4년에 신축을 해서 매각이 된 사례인데요. 지금은 1층에는 이제 음식점이 들어가 있고, 상부층은 일부는 뭐 사무실로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매도인 분이 매각을 할 당시의 계획이 워낙 이제 호스텔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호스텔 용도 변경까지 이제 가능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려고 했는데, 막상 뭐 매입하신 분은 그냥 일반 근생으로 매입을 하셔서 사무실이나 음식점으로 맞춰서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있고 이 건물의 살짝 아쉬운 점은 승강기가 있지만 지하가 이제 없어가지고 지하가 없어요? 네, 저 손님들도 좀 검토를 많이 하시다가 좀 드랍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가 없었을 때 아쉬운 점이랄 게 있어요? 일단 지하 임대를 못 맞추면 아무래도 임대료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거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래 사례인데요. 26년 3월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36억에 평당 8,300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이 건물은 아무래도 숙박시설, 호스텔로 좀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 성수동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숙박시설 허가가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숙박업 허가 사례들이 한두 건씩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이런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용도 변경을 해서 숙박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증가한 편이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여기 좀 숙박시설 같은 것도 해결되면은 네. 성수동으로 좀 맘 편하게 놀러 올 수 있겠어요. 이제 네네. 캐리어 끌고도 이제 오실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위치가 성수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거든요. 네. 골목골목에 있는 주택들이 하나 두 개씩 팔리는 거가 다 그런 목적으로 매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네. 약간 네.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그쵸. 이런 목적하에 또 들어오시면 이런 소액대로 투자가 가능하죠. 이게 이제 3월 달에 거래가 됐잖아요. 네네. 이런 매물들이 좀 더 남아 있나요? 그럼요. 여기 아직 북성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남성수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북성수로 좀 더 접근하기가 괜찮은 게 매물들이 아직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 그런 매물들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더보기란에 네이버 폼으로 연락을 하거나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성수 쇼핑센터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전층 다 퇴거가 완료되었고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대지가 약 710평 정도로 되게 규모가 있는 필지입니다. 최근에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창리빌딩 부지라고 하면은 좀 다들 아실 텐데 이 앞쪽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펜스 쳐져 있는 부지가 창리빌딩 부지입니다. 여기는 좀 이슈가 있었던 건물인데 기존에 태영건설과 이지스 자산운용이 약 1,600억 규모로 매입을 해서 오피스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문제가 터지면서 재매각이 된 사례인데요. 현재는 모 패션 브랜드에서 1,500억 규모로 매입을 해서 이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좀 감도 있는 건물로 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부지가 한참 나대지로 있다가 거래가 이제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주변 거래 사례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서 제가 또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건물을 좀 소개해봐 드릴까 하는데 26년 3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33억에 평당 9,900만 원, 약 1억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카페로 운영 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이 굉장히 매매를 하려고 오래 시장에 나와 있던 걸로 아는데 이제 얼마 전에 거래가 된 게 나대지 상태였던 옆 필지가 거래가 되면서 개발이 이제 구체화되다 보니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3억 매각 사례와 마찬가지로 뭐 대규모 필지가 이제 개발 호재들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두 건물 붙어 있는 코너와 옆에 있는 건물도 작년 11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너 건물은 37억에 평당 1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명도가 완료되고 리모델링이 끝나서 소품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11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31억에 평당 1억 2,500선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조금 사실 평당이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북성수에서 30억대로 찾아보기가 쉬운 금액이 아닌 희소성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목상권을 한번 소개해봐 드릴까 하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분지르르 카페라고 여기는 평일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이제 카페인데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안쪽으로도 사실 팝업 스토어가 운영이 될 만큼 이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거 아시죠? 상권에서 이런 셀프 스튜디오가 있으면 그 상권이 되게 아 여긴 활발한 데구나 이렇게 좀 보기는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네네. 꼭 필수적으로 있는 곳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화작이라는 그 샌드위치 집인데요. 화덕 샌드위치 집인데 이 집이 원래 종강역의 청계천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는 줄을 서도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유명했는데 지금 이제 북성수로 네, 입점을. 분점을 내셔서 5월에 아마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종강역에서 못 드셔보셨던 분들은 여기 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F&B나 브랜드들이 사실 성수동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남성수는 지금 너무 임대료가 비싸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북성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래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 25년 2월에 거래되었고요. 74억에 평당 1억 선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북성수가 사실 상권이 이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을 때 거래가 되었어요. 거의 1년 한 2개월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선으로 거래됐을 때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거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뭐 신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한 건물이고요. 매매할 당시에 거의 매매가가 4% 정도 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어서 높은 평당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또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싸게 잘 매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이 골목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래 사례들이 이렇게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양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각각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공사가 이제 진행할 예정에 있는 건물이 25년 12월에 83억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1억 1,000선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도 25년 12월에 91억 5천으로 평당 1억 2천선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해서 뭐 F&B를 맞추거나 아니면 브랜드가 들어오기에도 굉장히 위치가 괜찮죠. 근데 저는 이쪽이 그래도 북성수에서 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왼쪽에 공영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북성수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좀 분위기가 어떠셨을까요? 대기업 사옥도 들어오고 뭐 대규모 필지도 개발이 되고 있고 유명한 F&B나 브랜드들도 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북성수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접근하기가 괜찮은 소규모 필지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규모 자산들을 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